중부권에 새롭게 등장한 인터넷 종편 TV 뉴스앤톡이 마련한 TV 인터뷰 톡톡 시간입니다. 여러분, 혹시 추리소설 좋아하시나요? 추리소설하면 어떤 작가가 떠오르시나요? 코난 도일? 히가시노 게이고? No, no. 네, 오늘의 게스트는요, 추리소설계의 판도를 바꿀 분을 모셨습니다. 이른바 타임 시리즈로 베스트셀러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분인데요. 권중영 작가님을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타임 시리즈를 집필하신 권 작가님, 이분이 특별한 이유가 더 있습니다. 바로 전직 검사, 범인들을 잡아서 벌해주는 검사,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네, 저는 검사는 살면서 처음 봤거든요. 살짝 멋있으면서도 무섭다는 생각이 드는 건 왜일까요?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전혀 안 무서운데 우리 아나운서님이 좀 죄를 많이 지으셨나 봅니다. 전 죄를 짓지는 않았는데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야, 정말입니다. 네, 이렇게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추리소설을 쓰게 된 경위가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제가 어린 시절 추리소설 마니아로서 수천 권의 소설을 읽었습니다. 저도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번 써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결실 과정에서 이 소설이 나왔다고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혹시 추리소설의 주인공이 길지석이잖아요. 예. 이 길지석이 한의사이자 웹소설 작가로 등장을 하는데 예.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제가 만약 추리소설을 쓴다면 외국에도 번역을 할 수 있는 소설. 우리나라 추리소설 시장이 협소한 게 사실이고 추리소설 칸을 가보면 대부분 일본이나 외국 소설입니다. 저도 한번 쓴다고 하면 외국에도 당당히 번역할 수 있는 소설을 쓰고 싶었고 그 과정에서 외국인들한테 신선한 감을 줄 수 있는 것은 한의사로 설정을 하면 좀 신선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실제 제 친구가 그 자리에서 한의사를 하고 있어서 그 설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문득 궁금해지는 게 이 길지석이 작가님을 좀 투영시킨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당연합니다. 1, 2, 3편에 나오는 길지석의 모든 외모나 그다음에 네. 마음 스타일이나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저를 투명했다고 하면 맞을 겁니다. 네, 사실 저는 권 작가님과 인터뷰를 앞두고 어제부터 열심히 읽기 시작해서 지금 2편까지 넘어왔는데 정말 재밌어요, 작가님. 예, 감사합니다. 제가 느낀 느낌은 사실판 추리소설이어서 그런지 굉장히 인물들이 입체적이고 예. 그리고 끝까지 범인을 종잡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네,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제 느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추리소설의 매력이라고 한다고 하면 끝까지 범인의 행방이 오리무중이 돼서 작가하고 그다음에 독자가 같이 풀어나가는 게 매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소설을 썼는데 그렇게 평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어떤 작가보다도 뛰어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타임 시리즈에서 가장 큰 특징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제가 생각하는 건 제가 20년간 검사 생활을 하면서 실제 있었던 사건을 모티브로 했기 때문에 독자들이 그 소설을 읽고 나면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일이 과연 있을까? 있을 수 있겠네. 그런 생각을 가지도록 집필을 했고 네. 일반 추리소설이 추리만을 위한 소설인데 그걸 좀 탈피하고자 제 나름대로 사실주의 추리소설이라고 명명했고 그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판 추리소설. 네, 정말 생생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읽어보지 못한 독자분들을 위해서 타임 시리즈 1편 침묵의 시간을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죠. 1편 침묵의 시간의 모티브는 실제 제가 경험한 사건인데 제 첫 부검 경험이 2개월 된 무덤에서 꺼내서 살인사건을 밝혀낸 그 사건의 부검에 참여를 했었는데 1편도 그걸 모티브로 삼고 있고
그다음에 일반인들이 기존 가지는 선입견을 깨는 그런 반전이 있는 소설로서 복수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하는 좀 문제를 제기하는 소설이라고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파묘 장면이 나왔을 때 저는 막 소름이 끼쳤거든요. 예. 실제로 현직 검사 시절에 경험하셨던 일인데 예. 뭐 비하인드 스토리가 혹시 있나요? 그게 지금 뭐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지만 네. 1편에 나오는 그 파묘해서 사건을 해결한 장면은 100% 리얼입니다. 어쩐지 소름이 끼쳤어요. 예, 그 사건이 있었는데 리얼인데 사실 좀 걱정이 되는 게 혹시 당사자가 그걸 읽으면 뭐 어떤 명예훼손적 문제 네. 제기하지 않을까 하는 그냥 걱정도 있는 게 사실인데 하여튼 그런 리얼리티를 생각하고 읽으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타임 시리즈 2편 완벽한 시간을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 편은 제 나름대로 추리 소설로서는 최고의 3편, 1, 2, 3편 중에 최고의 작품이라고 생각하는데 완벽한 시간은 그 사치없는 살인 사건에 대해서 유무죄가 상당히 갈리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 아파트 바로 옆 아파트에서 실제 있었던 사건을 모티브로 했는데 그 사건에서는 결국 유죄가 선고됐고 유죄가 선고되는 과정에 있었던 그 내용을 2편에 담고 있습니다. 근데 2편은 그 사치없는 살인 사건의 모티브도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해서는 6, 7번의 반전이 있는 내용이고 또 작가 이제 아나운서님도 읽으셨겠지만 네. 마지막 반전이 네. 또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그쵸. 하여튼 추리소로서는 2편이 가장 완벽하다고 제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편은 프롤로그를 본 순간부터 막 섬뜩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물속에서 발견된 그 시체 맞죠? 예. 네, 굉장히 소름 끼쳤습니다. 타임 시리즈 3편 이제 타인의 시간인데요. 타인의 시간은 어떤 내용인가요? 타인의 시간도 제가 실제 경험한 사건을 모티브로 했는데 그것은 이렇게 밖으로 좀 얘기하기는 어려운 좀 예민한 부분이라 그 부분은 생략을 하고 사이비 종교에 관련된 연쇄 살인을 다루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각적인 재미 요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3편까지 읽으신 분들 중에 대부분은 3편이 가장 재미있고 흥미롭다고 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침묵의 시간, 완벽한 시간, 이렇게 타인의 시간, 이렇게 3편을 집필하셨는데 이 3편을 읽은 주변 반응은 어땠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하여튼 뭐 3편을 동시에 냈기 때문에 읽는 것이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1편을 읽고 나니까 2편, 3편을 연속으로 대부분의 분들이 읽으시는 것 같고 갈수록 재미있으니까 평은 아주 좋다고 저도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 독자들 반응이 제 개인적인 친분뿐만 아니라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너무 감탄하는 그 평을 많이 해줘서 네. 그 작가 입장에서도 고마울 따름입니다. 그리고 또 저는 제목에 숨은 비결이 굉장히 궁금해요. 예, 저도 이제 모르는 어떤 추리소설 전문 블로거가 그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자기는 왜 이런 제목을 썼을까 의아했는데 3편까지 다 읽으니까 그 제목이 이해가 된다. 그러니까 뭐 제목에 대한 은유적인 부분하고 그다음에 책 표지에 대한 은유적인 부분이 3편까지 다 읽으면 이렇게 무릎을 탁 칠 정도로 네. 제목하고 표지하고 완벽하게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한 권 한 권 읽을 때마다 표지를 좀 뚫어지게 보고 제목을 왜 이렇게 지었을까 고민을 좀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아주 재밌는 밸런스 게임형 돌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예. 준비되셨나요? 예, 됐습니다. 네, 첫 번째 두둥. 내 소설은 히가시노 게이고보다 더 재밌다. 하나, 둘, 셋. 재밌다. 네, 좋습니다. 두 번째 두둥탁. 내 소설은 국내에서 가장 재밌는 추리 소설이라고 자부한다.
하나, 둘, 셋. 맞다. 와, 자신감이 넘치시네요. 세 번째, 나는 언젠가 한강 소설가처럼 노벨상을 받을 수 있다. 하나, 둘, 셋. 아니다. 왜 아니다라고 하셨죠? 노벨 뭐 문학상은 문학적인 평가를 하는 거고 제 소설은 그냥 흥미 위주의 추리 소설이기 때문에 네. 문학적인 가치에서는 뭐 당연히 떨어지는 거고 뭐 그건 뭐 제 스스로도 느끼고 있는 거니까 감히 그쪽에 접근할 수는 없겠죠. 너무 겸손하신 것 같아요, 작가님. 자, 네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객관식 질문인데요. 내게 제일 어울리는 직업은 1번 검사, 2번 변호사, 3번 소설가. 하나, 둘, 셋. 검사. 검사요. 예. 전 소설가 하셔도 되겠는데요. 네, 어떤 직업이든 다 잘 어울리시는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작가님이 밸런스 게임에서 검사가 가장 맞는 직업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왜 검사를 가장 자신의 직업과 적합하다고 생각했는지 궁금합니다. 이 책 뒷표지에 보면 제가 왜 검사를 하게 됐는지에 대한 에피소드가 간단히 나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탐정소설에 몰입하고 있다가 생활기록부에 장래 희망을 탐정이라고 적었더니 선생님께서 직접 부르셨습니다. 탐정은 현실에 없는 직업이니까 경찰이나 검사라고 바꾸라고. 그때부터 막연한 검사에 대해서 동경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 뭐 사법시험을 준비하게 된 것도 검사를 하겠다는 생각이었으면서 실제 20년 동안 검사 생활을 하면서 아주 제 적성에 맞는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주 만족한 직업으로서 검사를 찍었습니다. 네, 그럼 본인의 검사 시절을 되돌아봤을 때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제가 검찰청을 12군데를 옮겨가면서 검사 생활을 했는데 옮길 때마다 뭐 주변 가족들은 힘들 수도 있고 그렇겠지만 제 나름대로는 제가 하고 싶어 했던 직업이었고 또 그 좋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국가에서 그런 자격을 주면서 전국을 다 돌아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아주 좋은 매력이라고 검사를 생각했는데 업무적으로도 제가 좋아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결코 힘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요새 검사가 하도 힘들다고는 하지만 저는 제가 좋아했던 직업이기 때문에 뭐 야근을 하더라도 전혀 힘들지 않다고 생각했고 실제 한 달 동안 꼬박 야근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제 직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사명감이 엄청나셨네요. 네, 그러면은 이제 검사 시절에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을까요? 그건 뭐 제가 실패한 사건이라 아니라 얘기는 할 수 없는데 제가 지금도 노마 교양청에서 이렇게 나쁜 검사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인터넷에도 이렇게 보도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어느 지역의 신부가 어린 그 유치원생을 성추행했다는 그런 내용의 사건이었고 실제 신부였기 때문에 사건이 워낙 힘들었고 저도 그 성당 측 관계자 다 불러서 얘기했고 그 피해자 측 다 불러서 얘기해서 내 검사의 명예를 걸고 수사를 하겠다. 그래서 실제 너무 열정적으로 수사를 했는데 결국은 제가 그건 결론은 무혐의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뭐 어차피 둘 중에 하나는 뭐 만족을 못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 피해자 측에서 노마 교양청에 탄원까지 해가지고 제가 아주 나쁜 검사로 지금 올라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일단 제일 기억에 남는 사건인 것 같고 네. 두 번째 사건은 뭐 살인 사건이라고 하면 할 수 있는데 제주도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그것도 어린 초등학생이 실종이 됐는데 완전 오리무중이었죠. 근데 주변 사람들은 그 어머니가 범인이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보험 관련 일을 하는데 가정이 어려우니까 딸을 어떻게 하고 보험을 하려고 그런 이득을 보려고 한 거라고 그냥 소문이 다 퍼졌고
그다음에 제주도라는 특성 때문에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이라 제주도 안에서 사건이 벌어졌는데 결국 계속 어머니에 대해서 의심이 가는 상황에서 나중에 범인이 밝혀졌는데 범인은 이웃집 아저씨, 이웃집 아저씨가 약간 성적인 불구에서 이런 뭐 유흥가에 가면 놀림을 받다 보니까 네. 그 어린애를 상대로 자기 성적 욕망을 취하려고 애한테 글씨를 가르쳐 달라고 유인을 해가지고 살인을 하고 그것을 바로 감귤밭 그 피해자 어린애 집 옆에 있는 감귤밭에 이게 묻었던 것을 나중에 발견해서 제가 실제 부검에도 참여했는데 그냥 그걸 돌이켜 보면 그 부모 입장에서는 그 살인범으로 오해도 주위에서 오해도 받고 했던 부분인데 하여튼 그것도 기억에 남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마주하는 심경이 좀 다르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하여튼 뭐 검사라는 직업이 앞에 있는 피의자를 이겨야 되는 거고 심리적으로도 이겨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 그러니까 상대방은 모르는 걸 무기를 가지고 있어서 말로써 제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심리적인 싸움도 뭐 대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사건 경험이 많아도 글을 쓴다는 게 쉽지만은 않은데요. 특히 소설책을 쓴다는 게 쉽지 않은데 집필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셨나요? 솔직히 1, 2, 3편 쓸 때는 결론이 전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 2, 3편 전체 중에 그 1편에 나오는 그 차 번호에 대한 그 단서 그 딱 하나만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1, 2, 3편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술술 나왔습니다. 그게 그 이유는 제가 실제 경험한 사건을 모티브로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한 권당 쓰는 시간도 한 6개월 정도밖에 걸리질 않았고 그래서 뭐 쉽게 뭐 집필하는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는데 근데 이제 나중에 생각을 해 보니까 완성도를 높이려고 하면 많은 고민을 해야 되고 또 일반 그런 소설 작가분들이 왜 그렇게 고민을 하는지도 저도 뭐 초짜 소설가지만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럼 집필 과정이 이제 6개월 정도 걸렸으면 저도 6개월 뒤에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니야, 그게 이제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지금은 이제 소설가의 고뇌를 느끼고 더 완벽하게 소설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네. 뭐 혹시 4편이 나온다고 하면 뭐 어떤 1, 2, 3편보다 더 나은 소설을 써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뇌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저는 빨리 4권을 읽고 싶어요, 작가님.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후속편이 있나요? 지금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후속편도 3분의 1 정도 썼고 그 내용은 우리나라 문화재 그러니까 뭐 큰 달 항아리 그다음에 신윤복의 미인도 같은 거에 얽힌 연쇄 살인을 다루고 있는데 아직 많이 진도는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 완성도를 높여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네. 또 혹시라도 이 지금 1, 2, 3편이 반응이 좋으면 준비를 할 텐데 일단 반응을 보고 결정할 예정입니다. 지금 소재만 들었는데 네. 문화재와 연쇄살인 너무 기대되는데요. 예. 그리고 전 작가님이 고뇌에 빠질수록 얼만큼 완벽한 소설이 탄생할지 그것도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또 소설을 읽으면서 제가 문득 든 생각인데요. 혹시 완전 범죄가 있을 수 있을까요? 완전 범죄는 있을 수 있는데 결론은 제가 범행을 하면 완전 범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일반인들은 쉽진 않을 테고 네. 제가 만약에 뭐 살인 사건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고 하면 네. 저는 완전 범죄를 에 대한 시나리오에 따라서 범행을 할 것 같습니다. 아, 전직 검사 출신이셔서 본인은 완전 범죄가 가능하다. 아주 흥미롭네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중부권 최초로 우리 뉴스앤톡 인터넷 TV 종편 TV가 탄생을 했는데요. 우리 응원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강기 여기 대표이신 강 기자는 저희 고등학교 후배로서 한 30여 년간 인연을 가졌고 그냥 뭐 결국은 뭐 시간이 흘러서 퇴직을 하게 됐지만 또 새로운 자기 영역에서 뭐 전문 분야를 개척해 나가는 과정에 있으니까 저도 주위에서 항상 응원하고 또 후배님이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고맙습니다. 네, 훈훈하네요. 우리 작가님께서 오늘 책 선물을 가져오셨는데요. 댓글 이벤트로 여러분에게 권중영 작가님의 책을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네, 사인이 담은 아주 특별한 책인데요. 네, 사인이 있는 책도 값진데 사실은 저는 이거 소장하고 싶어서 직접 구매를 했거든요. 바로 사인을 받아보겠습니다. 네, 저는 더 많은 분들께 나눠드리고 싶어서 저는 예. 직접 구매를 했거든요. 예, 감사합니다. 오래오래 소장하겠습니다. 네, 작가님 1편 끝나고 마지막 돈봉투 안에 들은 금액이 저는 궁금해지긴 하더라고요. 모든 분이 궁금해하시는데 저만 궁금한 게 아니었군요. 아, 그런 장치를 열린 결말로 탁 쓰셔가지고 대체 뭘까? 그것도 마지막에 궁금하지만 이 편에서 네, 저는 전혀 생각을 안 했지만 그 여자분이 불구자가 아닌가 그것도 또 의심을 하더라고요. 저는 생각이 없는 결론이었는데. 네. 이렇게 오늘 작가님한테 제가 사인을 받았습니다. 후! 네, 오래오래 간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TV 인터뷰 톡톡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TV 인터뷰 톡톡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톡톡 이렇게 해볼까요? 예. TV 인터뷰 톡톡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톡톡. 톡톡.